크루즈 선박 토큰 증권 발행 사업 계획서 1. 크루즈 선박의 정예 2. 자율운항 선박 3. 친환경 선박 4. 선박 금융 현황 및 동향 5. STO의 이해 및 도입 시 특장점 6. 선박 금융 STO법 및 제도 7. 크루즈 선박 토큰 증권 발행 CST 8. 운항 예정 코스 9. 부대 시설 10. 선실 유니트 1. 크루즈의 개념적 정의. 크루즈는 국내외를 순항하며 호텔, 리조트형 선박 및 기항지에서 순수 관광 목적으로 숙박, 음식, 위락 등을 제공받으며 여행하는 것. 크루즈 산업은 카지노, 면세점, 선용품, 터미널 건설 및 운영, CIQ, 관광업, 운송 서비스, MIC 등 다양한 산업군들이 연계되어 있음. A. 크루즈 관련 법률. 해운법 제3조 5항 순항 여객 운송 사업. 해당 선박 안에 숙박시설, 식용료시설, 위락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여객선을 이용하여 관광을 목적으로 해상을 순회하여 운항하는 해상 여객 운송 사업. 국제순항 크루즈선, 국제크루즈선 중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를 주된 사업구역으로 운항하는 크루즈선. 관광진흥법 시행령 3조 2항 크루즈업. 해운법에 따른 순항 여객 운송 사업이나 복합 해상 여객 운송 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해당 선박 안에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3. 크루즈 특별법 또는 해운법 제11조 관광진흥법의 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제순항 크루즈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제순항 크루즈 사업자에게 관광진흥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국제 총톤수가 2만 톤 이상일 것. 세계 크루즈 시장 동향. 세계의 크루즈 관광 시장은 2023년부터 2028년까지 248억 8천만 달러 확대되고 예측 기간 중 연평균 복합 성장률 CAGR은 12.07%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크루즈 관광 산업은 지난 20년간 가장 성장한 관광 분야의 하나이다. 크루즈 산업이 현재 성장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배경에는 세계적인 관광 대중화 현상, 국제 무역량의 증대, 여가 활동의 보편화, 관광교통수단의 이용 다양화 추세 등과 함께 미국, 유럽, 일본, 홍콩, 싱가포르를 포괄하는 환태평양 시대가 열리자 이들 국가 간의 인적, 물적 교류 증진, 관광시장의 규모 확대, 관광산업 발전 등을 지적할 수 있다. 크루즈 여행은 숙박과 식사, 카지노, 면세점, 나이트클럽, 사우나,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엔터테인먼트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여행 상품으로 여러 도시를 정박하며 바다를 항해한다. 국가 간 이동 시에도 별도의 수속 없이 이동할 수 있으며 기항지에 내려 육지 여행을 즐길 수 있다. 기항지에 정박해도 배에서 내리지 않는 이들도 많은데 크루즈 안에서도 즐길 거리가 넘치기 때문이다. 크루즈 여행은 일반 여행과는 달리 이동의 편리함을 갖고 있다. 여행객은 크루즈에 탑승하여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밤늦게까지 즐기다가 편안하게 자고 나면 아침에 새로운 아름다운 도시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다시 말해 이동하는 시간이 절약되고 이동하는 동안에 누적될 수 있는 피로가 없다는 것이다. 크루즈 여행에서는 여유를 가지고 그 나라의 문화와 관습을 이해하며 여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 크루즈 시장은 2008년부터 향후 2030년까지 연평균 6% 이상 꾸준히 증가하여 연약 4,800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최근 3년 내 방문한 해외 크루즈 여행지 중 가장 선호하는 곳은 극동아시아 47.0%, 동남아시아 11.0%, 유럽 발티케 10.0%, 지중해 8.8% 순으로 나타남. 크루즈 관광은 일반 여행에 비해 다양한 측면에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다. 크루즈 여행은 활동의 다양성, 지출 경비에 대한 가치, 엔터테인먼트 수준, 여행 준비 편의성, 식사 만족도, 다양한 여행지 방문 기회, 일상으로부터의 탈출감 등 모든 면에서 일반 여행에 비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크루즈 관광객 및 선박 현황. 2021년 기준으로 세계 크루즈 회사는 약 70개 업체, 크루즈선은 400척 중에서 카니발 코퍼레이션 105척,
41.8%,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52척 23.35%, 노르위전 26척 9.4%, MSC 15척 8.0%, 겐팅 홍콩 9척 4.6%, 5개 업체가 90% 차지, 지중해, 중남미, 하와이, 북유럽, 동남아시아 지역을 고정적으로 운항하며 연간 2,500만 명가량이 크루즈선을 이용해 여행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수치는 2026년에는 3,820만 명, 2030년도에는 4,8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적어도 연평균 6%에서 8%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인다는 전망이다. 한편 세계관광기구 WTO의 세계관광 수요 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항공산업과 크루즈 산업은 2030년까지 꾸준히 증가할 것이고, 특히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극동아시아와 유럽 지역에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 예측하였다. 크루즈 관광 산업은 고부가 가치 산업의 하나로 미래의 성장 산업이자 전략 산업이다.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2023년 연매출 139억 달러 약 18조 5천억 원, 영업이익 29억 달러 약 3조 8천억 원 벌었다. 크루즈 산업이 발전하면 해운, 항만, 기계 산업, 관광, 조선, 항공, 인테리어 등 다양한 관련 분야의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크루즈 관광 산업은 자본, 기술, 노동 집약적 산업으로서 부가가치 면에서 다른 산업보다 수익성이 크고 국가 및 지역 경제적 측면에서 파급 효과가 크며, 또한 조선 산업의 미래 전략으로서 또는 크루즈 선박의 기항지로서 외화 획득과 고용 증대 효과를 창출하는 한편, 사회 문화적으로는 어느 것보다 지속 가능한 관광 형태이므로 이를 발전, 활성화시킬 방안 모색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러한 여러 긍정적인 파급 효과 때문에 세계 각국은 크루즈 시장의 선점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세계 조선 강국이지만 크루즈 건조에는 걸음마 수준이다. 크루즈선을 건조하는 조선소는 이탈리아 핀칸티에리, 독일의 메이어 베르푸트, 프랑스의 상티에 드 아틀랑티크, 2024년 1월에 25만 톤 로얄 캐리비안 아이코노를 건조한 독일 메이어 베르푸트 모회사인 핀란드 메이어 투르크 등 유럽의 4대 조선소가 건조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다. 이유는 크루즈선을 건조하는데 필요한 최적의 산업 생태계가 두텁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선박 운항 관련 규정, 미국 국적 크루즈 선박의 등록 및 운항 규정. 세계 크루즈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은 크루즈 이용객의 증가에 따라 크루즈 산업은 매년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 등록된 미국적 크루즈 선박은 한 척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국, 유럽 등 크루즈 선진국들은 크루즈 선박의 등록에 따른 조세 부담의 경감과 더불어 운항 및 안전 규제와 관련된 자국 규제의 회피, 저임금 선언 등의 공급을 목적으로 바하마, 파나마, 버뮤다 등 제3국에 등록하는 편의지적 제도 FOC, 플래그 오브 컨비니언스를 활용하고 있다. 크루즈 관광의 특징, 크루즈 관광 산업은 3시 산업의 하나로 컨벤션, 카지노와 함께 미래의 가장 유망한 핵심 관광 산업이므로 각국은 이를 지원, 육성하고 있다. 크루즈 관광은 선박을 이용하는 관광이다. 이 경우 크루즈는 선박으로서 승객과 화물의 운송 기능보다 승객 편의를 우선하고 최상급 호텔 수준을 지향하면서 위락 추구 여행객들에게 여러 매력적인 항구를 방문하게 하는 휴양레저 시설이다. 크루즈 관광의 중요성, 세계 관광 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분야가 크루즈 관광 산업이고, 또한 크루즈 관광은 해양 관광의 핵심이면서 국제 경기 변동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처럼 크루즈 관광은 블루오션 시장이다. 초기의 크루즈 관광은 높은 구매력을 가진 고소득 집단을 중심으로 운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여행 일수의 다양화, 고도화된 크루즈선 건조 기술과 접목된 고객 편의성 증대, 특정 지역의 방문과 목적을 가진 주제 크루즈 운용 등으로 고객층이 확충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크루즈선은 점차 대형화, 쾌적성과 안락성을 추구하고 있고 1만 명 승선이 가능한 대형 25만 톤급 이상의 크루즈가 건조 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크루즈선의 대형화 추세는 승객에게는 더 많은 편의시설, 레크리에이션, 카지노, 스포츠시설, 의료시설 등의 이용 기회를 늘려주고 크루즈선사는 보다 많은 이익 창출 기회와 규모의 경제를 확보함으로써 크루즈 상품 가격의 인하와 크루즈 이용의 대중화를 유도하고 있다.
아시아 크루즈 시장의 성장. 2018년 기준 전 세계 크루즈 시장의 15.9%의 비중 454만 명이면 중국 중심으로 매년 9.3%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한국 크루즈 관광의 현황. 한국은 삼면이 바다라는 특수한 지형과 그리스나 이탈리아처럼 아름다운 해안이 있음에도 그동안 제대로 된 크루즈 관광을 하지 못하였다. 한국인들은 크루즈하면 호화 유람선으로 부자들만 관광하는 것으로 막연히 인식되어 자리 잡고 있었지만 최근에 들어 인천, 부산, 속초를 모항으로 하는 크루즈가 부정기적으로 운항하고 있다. 부산 출발상에 일본을 거쳐 부산으로 귀환하는 루트 중심의 크루즈가 있지만 그 수요는 그리 많지 않다. 크루즈 관광 전문가들은 국민 소득이 3만 달러 수준에 이르면 크루즈 관광 산업이 발전하고 성장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한국은 그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아직 한국의 크루즈 관광 산업이 유아기에 있어 한국의 크루즈 관광 산업은 여전히 한국 입항, 해외 여행객에 의존하는 인바운드 중심적인 상황에 있다. 크루즈의 공급과 수요는 급격히 증가 또는 감소 추세를 띠지 않고 8% 수준 내외의 변화를 띈다고 밝히고 있어 한국의 크루즈 공급과 수요의 잠재 성장 가능성은 크다.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은 UNWTO의 추정 자료에서도 확인되고 UNWTO도 전 세계 국제 여행객 수는 꾸준한 증가하였고 크루즈 수요의 구성비도 증대 추세에 있음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크루즈의 공급과 수요 증대가 한국 시장에서 일어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세계 각국에서 발생한 크루즈 수요를 한국이 많이 유치할수록 한국 경제, 항만 관광, 크루즈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2007년 문화관광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해양 크루즈 관광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추진이 시작되었으며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임. 한국은 위치적 특성상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을 경유하는 기항지로서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중국 외 다양한 국가의 관광객 유치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음. 인천 전국 대비 점유율에서 기항 횟수는 2021년 4.5%에 지나지 않았으나 2023년에는 부산, 제주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7.6%로 우리나라 주요 크루즈 기항지로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음. 향후 크루즈 터미널과 인천국제공항 기반 중심으로 발전 방안 모색이 필요함. 아울러 서울 등 타지로 빠져나가는 크루즈 관광객을 인천으로 유도하여 인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 정책 개발 필요함. 자율운항 선박이란 전통 제조업에서 스마트 융합 산업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며 자율운항 선박은 미래조선 산업의 핵심으로 불리고 있다. AI, IoT, 빅데이터, 센서 등을 융합하여 선원의 의사결정을 지능화, 자율화된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는 고부가 가치의 선박을 의미한다. 도로 위에 자율주행 차량이 있듯이 바다에는 자율운항 선박이 있는 것이다. 자율운항 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야 자율운항 선박법이 2023년 12월 8일 국회 본회에 통과되었다. 자율운항 선박법은 자율운항 선박의 기술과 핵심 기자재 개발을 촉진하고 자율운항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기반 조성과 해상 물류 체계 구축을 통한 자율운항 선박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특히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등에서 요구하는 선박검사, 선박시설 기준, 승무정원 등 관련 규제 특례 조항이 포함되어 원활한 실증 및 운항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운항 선박은 최소 인원의 선원이 승선하거나 선원의 개입 없이 항해할 수 있는 선박으로 제4차 산업의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이며 조선 및 해운 물류 분야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과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미래 유망 신산업 분야이다. 자율운항 선박 시장은 연평균 12.5% 성장하여 25년 이후 1,500억 달러 규모로 성장 전망.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K조선 차세대 선도 전략, 첨단 해양 모빌리티 육성 전략을 통해 25년까지 약 1,6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자율운항 선박 세계 선도 기술을 확보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자율운항 선박법을 토대로 정부는 우리나라가 조선 해양 강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미래 조선 해양산업시장을 주도할 자율운항 선박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민관 연구기관 등의 자율운항 선박 연구 실증 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자율운항 선박법의 하위 법령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한편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자율운항 선박의 실외역 실증 운항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율운항 선박 촉진법 자율운항 선박은 선원의 탑승 유무와 원격 제어 가능 여부에 따라 4단계로 등급이 나누어진다. 선원이 직접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제어하는 전통 방식에서 선원이나 원격 조정 없이 완전 자율운항이 가능한 4단계까지 있다. 우리나라는 2025년까지 선원이 타지 않은 상태에서 선박을 원격 제어하는 3단계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율운항 선박은 연평균 12.8% 성장하여 상용화 예정인 2025년에는 글로벌 시장 규모가 약 1,550억 달러 한화로 약 17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체 선박 시장 중에 자율운항 선박이 차지하고 있는 규모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율운항 선박의 성공적인 개발과 사업화는 해상 물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미래 조선 산업의 핵심 분야이다. 자율운항 선박 기술이 가장 앞서 있는 곳은 유럽이다. 노르웨이,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은 2012년부터 자율운항 선박 기자재 및 시스템 개발에 매진하였으며 2017년 세계 최초로 원격 운항에 성공하였다. 해양솔루션 부문에서 세계 1위의 경쟁력을 가진 노르웨이의 콩스베르그는 현재 실선 건조 단계에 와 있으며 2018년 롤스로이스의 상선 부문을 인수 합병하며 무인 선박 시장 선점을 노리고 있다. 중국은 2015년 중국 제조 2025 계획을 통해 조선 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2016년부터 유럽과 공동으로 스마트 선박 개발 추진하였다. 일본은 2013년부터 산업계 모두 참여하는 SSAP 프로젝트 스마트 10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을 통해 선박의 데이터 표준화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250척의 스마트 쉽 건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자율운항 선박 해외사 CES 2021에서 차량지능 및 교통 분야에서 최고 혁신상을 받은 IBM의 메이플라워호. 이번 CES 2021에서 차량지능 및 교통 분야에서 최고 혁신상을 수상한 분야도 자율운항 선박이었다. IBM과 비영리 해양 연구단체인 PROMARE가 협력하여 만든 메이플라워호 MAS 메이플라워 오타너머스 10와 AI CAPTAIN 기술로 상을 받았다. 메이플라워호는 2021년 4월 영국 플리머스에서 출발 승무원을 전혀 태우지 않은 채 약 5,600운항 63일간 대서양 횡단 여정을 끝내고 6월 30일 미국 매사추세츠 플리머스에 착안하는 데 성공했다. 세계 최초로 무인으로 대서양을 횡단하는 완전 자율운항 선박이 되었다. IBM의 AI, 클라우드, 엣지 컴퓨팅 등의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선장의 조작 없이 스스로 항해한다. 카메라와 레이더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날씨 정보와 환경 정보를 AI로 분석하여 최적의 경로를 실시간 판단하고 선박, 부표 등의 위험 요소를 분별하여 회피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자율운항 선박 국내 동양 한국은 개발이 다소 늦은 상황이나 정부 주도로 미래 선박 시장 선도를 위해 자율운항 선박 핵심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SK해운의 25만 톤급 벌크선에 카이스트와 개발한 항해 지원 시스템 하이NAS 하이나스를 탑재하였다. 실제 운항 중인 대형 선박에 자율운항 핵심 기술을 세계 최초로 적용한 사례이다. 하이나스는 인공지능이 선박 카메라를 분석해 주변 선박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충돌 위험을 판단해 증강현실 기반으로 항해자에게 알리는 시스템이다. 이외에도 현대중공업은 이저반 시 주변을 한눈에 보여주는 이저반 지원 시스템 하이BAS, H와 EUNDAI 인텔러전스 BERTHING, 어시스턴스 시스템과 디지털 트윈 선박 플랫폼 하이DTS H와 UNDAI, 인텔러전트 디지털 트윈 10을 개발하였다. 자율운항 선박의 발전 단계별 세부 분류 IMO 기준 레벨 2 부분 자율운항 선박 부분적으로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해 운항,
원격 운항자에 의해 통제 선원이 탑승하여 운항보조 레벨 3 원격 조종 자율 운항 선박 전적으로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해 운항. 원격 운항자에 의해 통제 선원이 탑승하지 않음. 레벨 4 완전 자율 운항 선박 선원. 원격 운항지에 개입 없이 완전히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해 스스로 운항. 자율 운항 선박 관련 상법 개정안. 자율 운항 선박의 발전 단계는 선장, 선원 등 인간의 개입이 점차 줄어들고 기존에 그들이 수행하는 업무 영역이 인공지능 또는 시스템으로 대체되어 자동화 정도가 고도화되는 단계라고 설명할 수 있다. 기존 해상 운송과 비교할 때 자율 운항 선박의 가장 큰 특징은 선장, 선원이 적어지거나 없어지고 이를 원격 운항자 또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대체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운항 방식을 위해서 인공지능 시스템을 기초로 한 새로운 선박 설계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자율 운항 선박이 도입되면 기존 선장과 선원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는 현행 해상 운송법제에도 큰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장의 역할을 원격 운항자 또는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해 운항되는 자율 운항 선박에서 누가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이다. 전통적인 해상 운송에서 선장은 운항을 지휘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해기 사항에 관해 선박 소유자의 사용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한다. 그리고 동시에 운송인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상사 사항에 관해서도 대리권을 가진다. 선장과 선원은 운송인이 부담하는 상법 제794조 소정의 가망 능력 주의 의무 중 인적 가망 능력의 대상이 된다. 현행 선장은 선박 소유자에 의해 선임 또는 해임되므로 선박 소유자의 피용자 지위를 가지는 한편 상법 제749조의 범위 내에서 선박 소유자의 법정 대리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선장은 선박 소유자에 대해 수임인의 지위를 가지고 민법 제681조 상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자율운항 선박 도입에 따른 상법 및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이러한 선장의 다양한 법적 지위 가운데 원격 운항자 또는 인공지능 시스템에게도 적용이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하는 것이 선장의 권한과 관련한 상사법적 논의의 기초가 될 것이다. 친환경 선박 건조, 친환경 선박법 제2조 3호 친환경 에너지 또는 연료를 동력원으로 사용하거나 해양오염 저감 또는 선박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을 탑재한 선박, 수소 연료 선박의 특징과 시스템, 수소 연료 추진선. 현존하는 대부분의 선박은 중유를 엔진에서 폭발시켜 얻는 동력으로 운항되며 이에 따른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 등 오염 물질이 발생한다. 하지만 수소 연료 선박은 온실가스를 전혀 발생시키지 않는 깨끗한 에너지인 수소를 연료로 동력을 발생시켜 운항하기 때문에 순수 친환경적인 미래형 선박으로 각광받고 있다. 다시 말해 수소 연료 선박이란 기존 내연기관 대신 장착된 연료전지에 수소와 공기를 공급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이러한 전기를 사용하여 모터를 회전시키고 프로펠러를 돌려 추진하는 선박을 말한다. 수소 연료전지 선박의 가장 큰 장점은 높은 발전 효율이다. 선박에 적용 가능한 연료전지의 발전 효율은 47.0%에서 60.0% 이상으로 기존 가솔린 엔진 25.0%, 디젤 엔진 35.0%에 비해 월등히 높다. 특히 대용량 발전이 가능한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SOFC 샐러드 아크사이드 퓨얼셀의 경우 최대 60.0%의 발전 효율로 가동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초대형 크루즈 선박 적용에 연구되고 있다. 연료전지를 채택한 선박은 발전 효율이 높은 만큼 운항 시의 연료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이는 국가 경제에도 큰 보탬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장점은 환경 친화적이라는 것이다. 세계 환경 보전의 관점에서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감축이 필수적인 현실에서 수소 연료 전지를 적용하면 배기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어 점점 강화되는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용이하다. 선박 물동량이 계속 증가하고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선박에 대한 환경 규제는 점차 강화될 것이며 수소 연료전지 선박은 이러한 규제에 대하여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노르웨이 친환경 선박 기술 동향.
노르웨이 선급 DNV는 에너지 전환 전망 보고서를 2021년 9월에 발표하였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현재까지 기록상 최고치였고 2020년에는 COVID-19로 인해 6% 감소하였으나 현재는 경제 개발이 COVID-19 이전과 같이 탄소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다. 향후 3년 동안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는 2018년 4월에 선박 온실가스 감축 초기 전략을 발표하여 해운 분야 탈탄소화를 위한 장기 전략적 비전을 제시하며 이번 세기 내에 해운 분야 온실가스 배출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 탈탄소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선박 온실가스 감축 초기 전략은 국제 해운 분야에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2008년 대비 40% 저감하고 2050년까지는 최소 50% 줄이는 비전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전략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규제들이 발효되고 있는데 이전 2015년에 발효된 EEDI 에너지 효율 설계지수 및 SEEMP 선박 에너지 효율 관리 계획 등은 신조 선박 및 기존 선박 중 많은 개조가 이루어진 선박 등에 대한 선박 운항 탄소 집약도를 측정하여 효율 높은 선박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후 EEXI 기존 선박의 에너지 효율 설계 지수 및 카본 인텐서티 인덱스 CII 탄소 집약도를 통해 기존 선박의 탄소 배출을 규제하는 규제들이 발표되었다. 암모니아 연료 선박 노르웨이 컬러라인은 세계 최대 플러그인 하이브러드 디젤 전기 추진 크루즈 페리인 컬러 하이브러드를 운용하는 선사이다. 하지만 국제해사기구 IMO에서 요구하는 2030년 탄소 배출 감소량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솔루션이 요구된다. 암모니아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연료이지만 안전한 운항을 위해서는 연료 자체의 독성 및 부식성을 해결해야 한다. 컬러라인과 DNV, WARTSILA 및 여러 기업이 공동 연구를 통해 위험 요소를 고려한 암모니아 연료 운항 선박의 설계 과제를 진행 중에 있다. 노르웨이 해역 운항 크루즈 선박의 배출가스 저감 목표 수립. 노르웨이 의회는 기술이 허락하는 대로 늦어도 2026년까지는 노르웨이 세계유산 피오르의 모든 크루즈 교통량이 배기가스 제로가 될 것이라고 배출가스 감소 목표를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노르웨이 피오르 내 항구의 환경 친화적인 크루즈 운항에 대한 로드맵을 정의하는 것으로 크루즈 라인이 노르웨이 해역에서 전반적인 항해 패턴을 분석하고 크루즈 라인이 노르웨이 해역에서 CO2 저감 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연구를 수행 중이다. 노르웨이는 해당 지역의 산업 관광 및 가치 창출에 피해를 입지 않고 노르웨이 해역에서 배출량 감소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로 본 프로젝트는 노르웨이 해역 배출량 감소 및 전 세계 배출량 감소라는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하였다. 친환경 선박 한국, 노르웨이 협력 방안. 노르웨이에서는 친환경 선박을 설계, 건조 및 운항하기 위해 산업계, 학교, 정부 및 연구소의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이미 LNG 추진 선박, 전기 추진 선박 및 하이브리드 선박을 건조 및 운항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친환경 선박을 개발하기 위해서 기존 화석 연료에서 무탄소 연료를 적용해야 한다. 노르웨이 기업과 연구기관들은 수소의 생산, 보관 그리고 이용하는 기술을 개발하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해양산업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사업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오프쇼어 에너지에 따르면 이탈리아 조선업체 핀칸티에리가 수소연료 전지를 장착한 신형 크루즈선 바이킹 넵튠을 2022년 11월 10일 건조 완공 발표를 하였다. 한국형 친환경 선박 온실가스 70% 저감 한국형 친환경 선박 개발 본격 착수. 현재 무탄소 연료인 암모니아를 연료로 이용하는 선박의 개발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어 이르면 26년부터 27년까지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 암모니아 연료 추진선은 24년부터 25년 엔진 개발 26년부터 27년 상용화되어 35년 이후에는 LNG 연료 추진선을 대체하는 주력 선박이 될 것으로 전망. 암모니아 연료는 이산화탄소와 황산화물 배출이 거의 없으며 연소 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SCR 등을 사용하여 배출 저감 가능. 2022년 7월 IMO는 2050년에 국제해운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기존에 정한 50%에서 100%로 상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배출한 만큼 부담금을 납부하게 하는 탄소 부담금제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 관계자는 IMO보다 앞서 정부 차원에서 2050년 국제해운 탄소 중립 목표를 제시한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탄소 감축 목표 수립은 아시아 국가 중 최초라고 설명했다. 전략에 따라 해수부는 IMO 등 국제기구의 규제 대상인 5,000톤 이상 국제선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미주 유럽 정기선의 60%를 포함해 2030년까지 118척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고 2050년까지는 867척 전부를 친환경 선박으로 바꾼다. 신조선의 경우 2030년까지 이메탄올, LNG의 과천 연가스 등 친환경 연료를 활용할 수 있는 이중연료 선박으로 전환한다. 무탄소 선박 기술 개발에 따라 암모니아 수소 선박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친환경선 건조 비용은 재래선보다 약 30% 더 들어간다. 친환경 선박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 미래연료 인프라 확충도 추진한다. 해수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저탄소 무탄소 선박의 원천 기술 개발과 바이오 연료 통합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LNG 하이브리드 등 저탄소 선박 기술을 고도화 국산화하고 암모니아 추진 설비, 수소 연료 전지 등 무탄소 원천 기술을 개발한다. 무탄소 항로 구축 등과 관련해 국제 협력도 강화한다. 한미 그린 쉬핑 챌린지 그린 쉬핑 챌린지 선언으로 2023년 1월 부산에서 미국 서부 무탄소 녹색 해운 항로 구축을 위한 타당성 연구에 들어간 것이 대표적이다. 2023년 6월 해수부가 개최하는 한국해사주 간 행사에서 장관급 콘퍼런스를 추진해 주요 해운국과 국제 협력을 공고히 하였다. 해수부는 친환경선 대체 건조를 위해 해운기업 정부 공공기관 자금이 2030년까지 8조 원, 2050년까지 71조 원 투자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통해 국내 선사의 글로벌 친환경 해운시장 점유율 확대와 조성, 기자재 등 전 후방 산업의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해 2030년까지 17조 원, 2050년까지 최대 158조 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했다. 한국 크루즈 관광의 미래 전략 현재 우리나라는 크루즈선의 접안에 필요한 전용 부두와 크루즈 승객의 편의 제공을 위한 크루즈 터미널 등 항만 기반 시설이 경쟁국인 일본, 홍콩, 싱가포르와 비교해 크게 부족하고 크루즈 기항지의 크루즈선 접안 시설, 크루즈 승객의 출입국 수속과 외국어 의사소통, 크루즈 연계 관광 등에서 불편하거나 미비한 점이 많은 점이 사실이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향후 한국 크루즈 관광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선되거나 해결되어야 할 점이 전술한 것 외에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먼저 정부 또는 지방 단위로 크루즈 관광 산업의 발전을 위한 마스터 플랜의 수립이 선결과제이다. 현재는 크루즈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이 문화관광부와 해양수산부가 이원화된 상태에 있어 정책 실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노중되고 있다. 크루즈 관광 산업의 메카인 부산의 경우 유관기관인 부산광역시의 문화관광국, 항만수산국, 경제진흥실 그리고 부산항만공사 등이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여 업무를 수행할 통합기구를 발족할 필요가 있다. 이 기구를 통하면 각 기관 간의 마케팅 및 협조체제 그리고 업계 관계자들로부터도 의견 수렴이 가능해 통합적 체계적인 부산 크루즈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실천적인 마스터 플랜의 수립과 실행이 가능해질 것이다. 과거 크루즈 관광은 특별한 고소득층과 노년층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졌으나 여행 일수 및 운항 지역의 다양화 그리고 주제 크루즈 운영 등으로 이제는 가족여행, 신혼여행, 직장단체 여행 등 다양한 형태의 여행객들이 이용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운항 지역의 자연 풍광, 역사와 문화유물, 풍물 등을 관광 대상으로 하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를 미리 파악한 북미 유럽과 미국은 물론이고 아시아 지역의 일본,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은 민관이 합심하여 크루즈의 발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한국의 크루즈 관광 산업은 초기 발전 단계에 있다. 따라서 크루즈 관광 산업에 대한 관심 제고와 함께 미래에 이 산업을 중요한 수익원으로 인식하는 민관 분야의 공감대 형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크루즈 관광 산업이 발전하면 외화 획득, 조세 수입,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경제적 파급 효과 외에도 한국 조선 산업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고
세계 조선 기술의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는 한국 조선 산업의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제 한국의 크루즈 관광 산업의 육성은 여러 이유에서 필요한 정책적 과제가 되었다. 이 산업이 융성 발전하려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시스템 역량을 한층 배양하고 이를 위한 투자와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 이것은 정부 및 유관기관들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각계각층 관계기관들의 다각적인 관심과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거기에는 여러 대안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정부는 크루즈 관광 산업과 관련된 법규의 규제 완화와 제도적 개선을 도모하고 이 산업의 육성을 위한 발전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일이 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크루즈 관련 기관은 크루즈선 국내 기항 확대와 많은 크루즈 관광객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대외적인 홍보와 촉진 활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크루즈 관광객의 입항 시 입국 심사를 면제해 주거나 통과 여객으로 취급하는 간소화 조치를 취해 관광객의 하선율을 높여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 관광지의 매력과 우리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일이다. 그리하여 크루즈 관광객들이 기항 지역에서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러한 제안들이 한국 크루즈 관광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정책에 반영되고 실천될 때 크루즈선의 수용 태세가 확실히 확립되고 크루즈 관광객들의 인바운드 활성화도 크게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 선박 금융 현황 및 동향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붕괴된 해운 시장은 장기 불황으로 이어졌고 선박 금융은 주체가 민간에서 정책 금융기관으로 옮겨졌다. 장기적으로 민간 산업 영역의 금융 기능을 정책 금융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 금융기관의 역할 확대, 금융 경쟁력의 제고 및 금융 원천의 다각화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 증권 기술을 경제기술, 통합적 관점 인터그럴 퍼스펙티브에서 해양 금융과 민간 선박 금융에 접목하고자 한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결합하여 자율운항 선박 시스템 등 해양 분야에 빠르게 적용됨으로써 해양산업은 파괴적 혁신 디스럽티브 이너베이션에 직면해 있으며 선봉량에 기초한 기존의 글로벌 경쟁구도 또한 더욱 다원화될 전망이다. 해운 수요자와 공급자를 실시간으로 매칭시켜주는 머스크사와 아마존의 물류 플랫폼은 물류 영역에서도 택시 산업의 우버와 같이 비즈니스 모델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이 융합을 통해 물류의 다양한 영역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글로벌 경쟁 역량의 확보를 위해 다수의 기업이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정부도 2022년 K조선 제도약 정책을 발표해 세계 최고의 조선 산업 조성을 지향하고 있다. 국내에서 부동산 및 미술품 대상으로 한 STO가 규제 샌드박스 지정으로 실행에 옮겨지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STO의 적용 방안과 활용에 따른 이점 등이 논의되고 있다. 해외의 경우 민간주도 선박 금융 활성화를 위해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 STO를 적용한 사례가 알려지고 있고 국내에서도 적용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블록체인이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장부의 거래 내역을 투명하고 여러 대의 컴퓨터에 이를 복제해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이다. 여러 대의 컴퓨터가 기록을 검증하여 해킹을 막는다. 블록에 데이터를 담아 체인 형태로 연결, 수많은 컴퓨터에 동시에 이를 복제해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이다. 공공거래장부라고도 부른다. 중앙 집중형 서버에 거래 기록을 보관하지 않고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거래 내역을 보내주며 거래 때마다 모든 거래 참여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대조해 데이터 위조나 변조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블록체인 활용 분야는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정보는 다양하기 때문에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도 매우 광범위하다. 대표적으로 가상통화에 사용되는데 이때는 블록에 금전 거래 내역을 저장해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거래 내역을 보내주며 거래 때마다 이를 대조해 데이터 위조를 막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 밖에도 전자결제나 디지털 인증뿐만 아니라 화물 추적 시스템, PEP 대출, 원산지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추적하거나 예술품의 진품 감정, 위조화폐 방지, 전자투표, 전자시민권 발급,
차량 공유, 선박 등기부, 부동산 등기부, 병원 간 공유되는 의료기록 관리 등 신뢰성이 요구되는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국내 주요 자산 STO 플랫폼 카사 부동산의 소유권을 STO화하여 개인이 최소 5,000원부터 투자 가능. 아트앤가이드, 유명 미술작품들의 소유권을 STO화하여 각 미술작품들에 대한 공동 구매 가능. 블록체인의 종류는 블록체인은 크게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나뉜다. 퍼블릭 블록체인은 모두에게 개방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가 대표적이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기관 또는 기업이 운영하며 사전에 허가를 받은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 참여자가 수가 제한돼 있어 상대적으로 속도가 빠르다. 가상자산이란 컴퓨터 등의 정보 형태로 남아 실물 없이 사이버상으로만 거래되는 자산의 일종으로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일반 화폐와 달리 처음 고안한 사람이 정한 규칙에 따라 가치가 매겨진다. 처음 등장했을 때는 암호화폐, 가상화폐 등으로 불렸으나 점차 각국 정부나 국제기구에서는 화폐 대신 자산 에셋이라는 용어로 통일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2021년 3월부터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에서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이라고 규정하며 그 뜻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증표라고 명시한 바 있다. 지폐 동전 등의 실물이 없고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자산을 뜻하는 말로 대표적인 가상자산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1만 개의 코인이 있다. STO 토큰이란 싱귤러티 토큰 오퍼링의 약자로 토큰 증권이며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선박 등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에 고정한 디지털 자산을 말한다. 쉽게 말해서 자산을 증권화하여 사고 팔 수 있게 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선박, 미술품에 여러 명이 코인으로 투자를 하고 소유권과 투자 내역은 블록체인으로 보장받는 형식이다. 이는 토큰 발행 주체가 창출하는 수익에 대한 배당 청구 및 의사결정 권리를 가질 수 있으며 토큰 증권을 사용하며 자산의 분배를 매우 세부적으로 할 수 있으며 실물 자산을 온라인으로 전 세계에서 교환할 수 있다. 토큰 증권은 블록체인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할 권리 대신 기업의 법적 소유권을 가졌음을 의미한다. 주식과 마찬가지다. 때문에 토큰 증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기업 또는 기업의 블록체인 플랫폼이 낸 수익이나 자산의 일부를 배당받을 수 있다. 토큰 증권은 그 용도가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자본증권과 동일하다. 때문에 법과 정책의 개입과 규제를 받아야만 한다. 상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듯 관련법에 따라 토큰 증권을 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디지털 자산 증권 디지털 에셋 싱귤러티 DAS는 주식, 채권, 펀드, 부동산, 선박 등의 현물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과 연동한 디지털 자산을 의미한다. SEC 정의 토큰 증권, 주식, 채권, 부동산, 선박 등 현실 세계의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에 패깅한 디지털 자산을 말한다. 증권형 암호화폐 또는 시큐리티 토큰이라고 한다. 디지털 자산 증권이란 용어는 미국 SEC에서 규정한 법적인 용어이며 증권형 토큰식 뉴러티 토큰은 스위스 금융감독청 FINMA이 규정한 용어임. 단어 차이는 있지만 DAS, ST는 모두 동일한 개념임. 토큰 증권식 뉴러티 토큰이란 용어는 한국금융위원회에서 규정한 용어이며 토큰 증권 발행, 유통 규율 체계 정비 방안을 발표하였다. STO 토건 증권 특징. 기존의 ICO를 통해 자금 조달을 하는 유틸리티 토큰은 투자자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것에 대안으로 나온 STO 토큰은 SEC 증권 규제를 준수하며 발행 단계에서부터 규제 당국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안정성 확보가 가능하여 추후 투자자에게 문제가 생겼을 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안정성이 있기에 기관 투자자들이 유입되어 자금 조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STO는 기존 IPO를 통해 자금을 조달에까지 여러 절차와 비용이 필요하지만 스마트 계약을 바탕으로 중간 관리인 역할을 최소화하여 IPO보다 간소화된 과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STO 토큰 종류. 토큰 증권은 어떠한 자산을 연동했는가에 따라 크게 증권 발행형, 자산 유동화형으로 나뉜다. 증권 발행형 STO
지분증권, 채무증권, 투자계약증권 등 자본시장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금융투자상품 발행을 위한 토큰 발행 및 공개를 말한다. 주로 자금 조달의 목적이 비즈니스 모델 구현일 때 사용하는 ICO를 뜻한다. 즉, 해당 STO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이익 지급이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 존재해야 한다. 자산 유동화 STO, 부동산, 선박, 미술품 등 자산 유동화 ABS를 위한 토큰 발행 및 공개를 말한다. 자산의 유동화 혹은 분산 소유 등을 목적으로 토큰을 발행하고 공개하는 방법이다. 토큰 증권 장점. 현재 토큰 증권은 기존 주식에 비해 높은 유동성과 프로그래밍 능력이 있는 것이 강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높은 유동성이란 분할 소유와 중간 회수를 뜻한다. 토큰 증권은 소수점 단위가 없고 기업 규모가 커지면 소유구조 정리를 위해 추가로 주식을 발행해야 하는 주식과 달리 하나의 암호화폐를 소수점 단위로 나눠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분할 소유권을 쉽게 취득할 수 있다. 200만 원짜리 삼성전자 주식을 여러 명이 나눠 가져야 한다고 가정해보자. 기존에는 주식과 관계된 채권 계약을 맺어야 여러 명이 하나의 주식을 나눠 가질 수 있지만 토큰 증권은 암호화폐 자체가 분할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계약 없이 바로 소유권 분배를 할 수 있다. 상장되지 않은 주식은 상장 IPO 전까지 처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 장외 거래를 하면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장외 거래를 할 수 있는 주식은 IPO 직전 단계까지 성장한 기업이거나 외부에 널리 알려진 대기업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토큰 증권은 기업이 상장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토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암호화폐 거래소에 올려 다른 기업과 개인에게 판매할 수 있다. 주식이 상장되기 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현금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규모 자본을 갖춘 투자자, 벤처 캐피탈뿐만 아니라 개인도 특정 스타트업에게 소액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토큰 증권의 또 다른 장점은 프로그래밍 능력이다. 토큰 증권은 결국 블록체인 플랫폼 상에 존재하는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계약에 관련된 절차를 프로그래밍해 블록체인 플랫폼과 암호화폐에 추가할 수 있다. 거래를 하면 자동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스마트 계약을 포함된 주식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전 세계 STO의 규모가 수조 달러를 넘어서 궁극적으로 ICO를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ICO 등 모든 형태의 코인은 자금 조달이 금지되어 있지만 STO는 합법적으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다. 2023년 2월 금융위원회에서 토큰 증권 발행 유통 규율 체계 내에서 STO를 허용하겠다고 발표 국회에 법안이 계류 중이다. 현재는 규제 샌드박스에서 진행을 할 수 있다. 토큰 증권 가상자산 코스피처럼 거래된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연구원 금융당국이 토큰 증권 STO 가상통화를 거래할 수 있는 제도권 시장을 별도로 만들기로 했으며 한국거래소가 코스피 코스닥처럼 디지털 증권 시장을 개설해 운영하는 방식이 검토된다. 자산을 기반으로 발행돼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투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거나 사업 운영에 따라 손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가상통화는 증권성이 있는 만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기업 공개 IPO와 같은 절차 토큰 증권 공개, STO도 허용된다. 토큰 증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되는 증권으로 주식처럼 자산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가상통화다. 자산 담보가 없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과는 구별된다. 미국, 유럽, 싱가포르 등은 증권법 등 기존 증권에 적용했던 규제에 맞춰 토큰 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있다. 한국은 카사코리아, 루센트블록 등 일부 사업자가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사업을 하고 있을 뿐 가상자산 공개 ICO와 STO를 금지해왔다. 정부는 2022년 5월 국정과제 중 하나로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한 STO 허용을 선정했다. 현행 자본시장 및 전자증권 제도는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이나 이를 통한 정형화되지 않은 증권의 유통체계를 반영하지 않고 있어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공개한 TF안을 보면 한국예탁결제원은 발행인이 직접 혹은 증권사를 통해 신청한 토큰 증권의 등록 심사를 한다. 생성된 토큰 증권의 법적 권리장부를 이전받아 총량을 관리한다. 한국거래소는 가칭 디지털 증권 시장을 개설해 장내 시장을 운영하고 증권사가 매매를 중개한다.
투자자 보호와 규제 차익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증권과 같은 유통 방식을 적용한다. 장외시장 거래는 허용하되 시장이 형성되는 초기 단계에는 규모를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상장은 토큰 증권을 기존의 전자증권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 블록체인 기술은 다수가 참여하는 대규모 거래를 기록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기술이 표준화돼 있지도 않아 거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어떤 가상통화가 증권성이 있는지는 2022년 4월에 발표한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용할 가능성이 크다. 자본시장법은 증권을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외에 어떤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투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경우, 사업 운영에 따른 손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경우, 기초 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달라지는 회수액을 지급받는 경우 등이다. 2024년에는 전자증권법, 자본시장 법령을 개정하고 법령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으로 시범시장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토큰 증권 발행 STO 허용은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 음식 특성에 잘 맞는 그릇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임.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STO를 허용하겠다. 2023년 2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국정과제로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STO를 허용하기 위한 토큰 증권 발행 유통 규율 체계 정비를 추진함. 토큰 증권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 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여건 조성 및 규율 체계 확립법 개정 전이라도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투자계약 증권의 유통과 수익 증권의 발행, 유통 방안 선박금융 STO의 특장점 주식에 비해 발행 비용 절감과 다양한 혜택 제공에 활용. 기존 IPO와 ENITIA의 퍼블릭 오퍼링, 기업 공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금융당국의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를 밟아야 했으면 승인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 데이터의 기록과 전송 과정이 통일된 시스템으로 진행할 수 있어 IPO보다 간소화된 과정으로 자금을 조달, STO는 블록체인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스마트 계약을 바탕으로 중간 관리인의 역할을 최소화할 수 있고 데이터의 기록과 전송 과정이 단일한 시스템 블록체인으로 진행할 수 있어 IPO 대비 자금 조달 비용 절감, 펀드 또는 주식을 디지털 방식으로 개선하여 다양한 기능과 혜택 멤버십 결제 부여. STO는 자금 조달 과정에서 간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 창출. STO를 통해 기업은 중개기관을 통한 공모에 따른 수수료와 복잡한 등록 절차, 기업 경영사항 및 재무제표 등의 정보 공개를 피할 수 있음. 혁신 기업의 자본 형성을 촉진시키기 위한 면제 조항룰 506 of SEC Regulation D, Regulation S, Regulation A, Regulation CROWDF UNDING, SEC 규정 D, 규정 S, 규정 A, 규정 크라우더 펀딩의 규칙 506을 통해 증권의 SEC 등록을 면제하고 IPO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 자산 소액 분할에 따른 현금 유동성 확보와 글로벌 시장으로 확산이 용인. 기존 주식의 경우 1주 이하의 단주 거래가 되지만 토큰 증권은 토큰의 장점에 따라 최대 소수점 아래 18자리까지 자산 분할하여 소유가 가능. 토큰 분할을 통해 낮아진 최소 투자 단위로 개인 투자자도 쉽게 투자하고 다양한 자산을 통한 포트폴리오 설계가 가능. 기존 주식 거래와 달리 신속한 거래 실행과 당일 정산 및 24시간 주 7일 연중 무휴 거래, 온라인 발행 및 유통을 통한 유동성 증대로 유통시장 세컨데리 마켓 활성화, STO 거래소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글로벌 규모 투자 유치와 자산 유동화의 획기적 개선, 규제 준수를 통한 투자자 보호,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자동화된 서비스뿐만 아니라 적정한 투자자 보호 조항 관련 규제를 스마트 컨트랙트에 포함시켜 규제 이행이 자동으로 실행될 수 있음. ICO와 달리 실물 자산이 뒷받침되고 증권 규제에 따른 토큰 발행으로 투자자 보호 강화. STO의 경우 토큰 증권 발행 단계에서부터 규제 당국의 심사를 받기 때문에 투자의 안정성과 건전성 확보가 가능하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 ICO보다 ICO와 달리 STO는 투자의 안정성 확보. 민간 투자자 입장에서 본 STO의 장점, STO를 통해 민간 투자자에게 다양한 부가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 STO
보유자에게 선박 이용 할인을 포함한 멤버십 서비스를 통한 혜택 제공, STO를 이용한 낮은 발행 비용과 거래 수수료, 블록체인 기반 선박 거래 이력 관리를 통한 높은 신뢰성과 투명성,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의 손쉬운 거래 방식에 의해 STO 거래의 높은 유동성을 제공. STO는 주식과 토큰의 장점을 동시에 가지는 투자수단, 거래소를 통해서만 현금화가 가능한 주식과 달리 토큰 자체로 지불이 가능하여 현금 유동성 증대, 소액 공모, 장외 파생 상품 등 다른 비상장 증권으로 확장 가능한 매매 거래 시스템으로 활용. STO 특징에 기반한 증권형 토큰의 장점,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을 통해 연중 무휴 거래 가능, 자산 분할을 통한 토큰화로 인하여 세분화된 지분 규모 생성 및 토큰 소유권 인정, 가상 자산을 포함한 블록체인 기반의 타거래 시스템과 유연하게 호환, 블록체인의 소유권을 저장하여 소유권에 대한 보장이 체계적, 이응증권형 토큰의 장점은 선박펀드 대비 현금 유동성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수료, 크루즈 선박 증권형 토큰은 블록체인의 특성에 따라 중개 업무를 줄이면서 토큰 거래가 가능해 비용 절감, 선박펀드는 현금화가 필요할 경우 환매에 따른 수수료가 청구되어 손실이 있지만 토큰 증권은 바로 판매 가능, 선박펀드 환매는 증시 개장일에만 가능하고 환매 청구일로부터 사영업일에 환매 대금을 지급받는 불편함이 있지만 토큰 증권은 매매 즉시 결제가 완료되어 결제 지불 시간 단축, 블록체인 상에 운영되는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 관련 규정 및 법규가 자동으로 준수되도록 설계 가능. 선박 펀드 대비 선박 증권형 토큰 비교. 선박 펀드, 펀드 판매 및 모집, 가입 시 프리미엄 필요, 다수 중재자에 따른 운영 수수료 발생, 낮은 유동성. 크루즈 선박 증권형 토큰, 디지털 증권 발행, 가입 시 프리미엄 불필요, 중재자 축소에 따른 운영 비용 절감, 높은 유동성과 혜택 제공. 기존 선박투자회사 제도는 투자자, 선박투자회사, 자산운용회사, 선박운용회사, 자산보관회사, 선박관리회사, 금융권 등이 참여 많은 인원과 시간이 투자되었다. 선박투자회사는 선박 한 척만 보유하는 서류상 주식회사, SPC로 선박 매각 시 해산되지만 STO는 여러 척의 선박 소유가 가능. STO는 주식의 장점을 가지면서 동시에 토큰을 통해 멤버십을 통한 혜택을 부여 거래소를 통해서 현금화가 가능한 주식과 달리 토큰 자체로 지불이 가능하여 현금 유동성 증대, 펀드 주식보다 다양한 혜택을 가지는 STO 기반 투자금 조달을 통해 신기술 기반 생태계 구축, 국내 선금금융 STO 도입을 통해 해운금융의 민간 및 정책금융기관 역량 제고, 국내 해운금융 역량 및 국내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강화, 해운금융의 경기 순환적 특징에 따른 해운금융의 문제점 해소 및 안정화, 불황기, 제도권 해운금융에 대한 대안적 금융수단과 상시적 안전장치 마련, 해운금융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대안 마련. STO 도입 시 주요 검토사항, 한국 토큰증권 규제를 위해 금융위는 가상자산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에서 자본시장법 적용 검토, 자본시장법에 따라 50명 이상 다수에게 투자금을 모집할 때 투자계약 증권으로 금융위 심사, 모집 금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증권신고서, 10억 원 미만일 땐 소액 공모 공시 서류 제출. 선박 STO 도입 시 주요 고려 요인, 선박 STO 거래 플랫폼 신뢰성, 선박 금융 STO 생태계 및 이해관계자, 선박 STO 투자자 교육, 국내 STO 관련 법제도 및 가이드라인, 선박 금융 STO 도입을 위한 관련 법제도 동향 1. 글로벌 각국의 STO 관련 법제도. 시사점 가상자산에 관한 글로벌 규제 표준은 가상자산의 금융투자 상품성 여부에 따라 규제 체계를 이원화하여 적용하는 방식. 주요국 증권법상 증권에 해당되는 가상자산은 공시규제, 불공정거래 규제, 금융투자업 규제 등의 증권법 규제 대상. 정책적 대응으로 전 세계 주요국들은 발행, 유통시장에 관한 공시규제, 다양한 사기적 거래 행위에 대한 불공정 거래 규제, 가상자산업자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진입규제 및 행위규제를 적용, 잠재적 투기성과 투자자 피해의 가능성이 높은 가상자산 거래 행위를 증권법상의 투자계약으로 간주하여 가상자산 거래자를 보호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시큐리티즈 앤드 익스체인지 커미션
SEC의 접근 방식은 동일한 투자계약 조항을 가진 국내자본시장법의 해석과 제도 정비에 있어 유용 공시규제 증권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사모 발행 등을 통해 발행고 시 의무를 면제받아야 함. 해당 증권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되는 경우 정기공시 등 유통공시를 하여야 함. 불공정거래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의 합리적 가격 형성을 침해하거나 내부자가 정보 비대칭을 이용해 다른 가상자산 거래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금지, 시세 조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기타 부정거래 행위로 분류 금융투자업 이익을 먹을 목적으로 금융투자 상품인 가상자산에 대한 중개, 자문, 집합투자 등의 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중개업자, 자문업자 등으로 금융감독기관의 승인, 인가, 등록, 신고를 받아야 함. 해당 업자는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재무건전성 및 지배구조에 관한 규제를 받게 되고 엄격한 영업행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증권법 투자성, 잠재적 투기성이 큰 금융상품은 증권법에 따라 규율하며 회원국은 국가별로 자본시장 규제체계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증권법 적용, STO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 필요사항. 한국은 특정금융정보법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규제 시행 중, 특정금융정보법은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 특정금융정보법 제17조 가상화폐의 지위와 발행에 대한 규제는 포함하고 있지 않음. 가상화폐보다는 실물자산에 기초한 STO에 대한 제도 및 규율이 마련 및 실행되고 있지 않아 예외 규정.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적용돼야 함. 자본시장법의 제반사항, 관련 법 개정 필요. 금융위가 STO에 대해 향후 토큰증권을 발행하려면 주식 공모 절차 IPO 절차 기준으로 발행, 가상자산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가 토큰증권 발행을 자본시장법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프로젝트로 발행. 판매되는 상당수의 가상화폐는 증권성을 가지고 있으미 선박금융 STO 도입을 위한 전략 방향 선박금융 STO 사업화 방안. 해운사는 STO 발행과 거래소 상장을 통해 선박금융 자금 조달, 선박금융 이해관계자는 선박투자, 선박운항, 선박운영, 선박운용, 선박관리, 자산보관 회사가 있음. 선박투자회사는 뮤추얼펀드에 해당하는 상법상 회사로 공모 또는 사모에 의해 설립되는 회사. 선박운용회사는 선박투자회사법 또는 자본시장법상에 의거하여 선박투자회사 펀드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계약 관리 및 펀드 운용을 수행해온 사선사는 조선사가 SPC와 선박 건조 계약을 체결하여 건조한 선박에 대한 선체 용선 계약을 SPC와 체결하여 운항을 통해 일정량의 대선 비용을 지불하며 수익 창출. 민간 투자자는 STO와 거래 플랫폼을 통해 손쉽게 큰 규모의 자산을 쪼개서 투자 또는 회수가 가능하게 되므로 유동성 확보가 용이하고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STO 보유자에게 선박 이용 할인을 포함한 멤버십 서비스를 통한 혜택 제공, STO를 이용한 낮은 발행 비용과 거래 수수료, 블록체인 기반 선박 거래, 이력 관리를 통한 높은 신뢰성과 투명성,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의 손쉬운 거래 방식에 의해 STO 거래의 높은 유동성을 제공. 선박 투자의 과거 모델에 선박금융 STO를 적용하면 투자 대상 자산 측면에서 다양한 옵션이 가능. 선박운용회사 설립 또는 선박 SPC 출자, 선박투자회사 펀드 설립, SPC 선박 구매에 대한 채권 용선사의 용선 계약 권리, 선박펀드 기반의 선박금융의 기본 구조와 선박 STO 적용 시 옵션. STO 거래 플랫폼에서 선박운용회사의 중요성. 선박투자회사는 존립기간이 한시적인 서류상의 회사로서 하나의 투자 상품 펀드에 그치기 때문에 선박투자 관련 업무는 그 기획에서부터 정산 또는 청산까지 모두 선박운용회사가 수행. 선박운용회사는 투자자의 이익을 창출하고 보호하는 모든 행위 주체이자 책임 주체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조선소의 선박을 발주하여 건조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선사에게 선박을 대선하는 모든 업무가 선박운용회사의 신용과 능력을 담보로 이루어짐. 현실적으로 투자자들은 필요자금이 100% 모집될 수 있을지, 그리고 선박의 건조나 매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선박의 대선료가 차질 없이 징수될 수 있을지,
매우 큰 불안감을 느끼므로 선박 투자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려면 선박 운용 회사들이 매우 엄격한 도덕성과 사업 수행 역량이 필요. 선박 STO 시스템 구성. 선박 STO 시스템은 블록체인에 접속하는 STO 서버와 STO 지갑으로 구성. 블록체인은 STO 거래를 기록하는 분산장부로서 STO형 토큰을 활용하여 STO에 필요한 거래를 수행하는 장부. STO형 토큰은 선박의 지분을 가진 소유주가 권리를 행사하는 일종의 주식으로 블록체인을 통해 매매가 가능. 선박 금융 STO 도입. 모델 도출. 선박 STO 플랫폼의 모델 도출을 위한 최소 기능 요건을 위한 조건 1. 기능 요구사항. 블록체인 기반의 STO 플랫폼을 도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능 요구사항. 명세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블록체인 기반의 STO 플랫폼 간 데이터 통신을 위한 요구사항. 3. 성능 요구사항. 블록체인 기반의 STO 플랫폼의 원활한 동작을 위한 최소한의 성능 요구사항. 4.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블록체인 기반의 STO 플랫폼을 위한 HW 최소 조건. 5. 테스트 요구사항. 블록체인 기반의 STO 플랫폼을 위한 SW 테스트 요구사항. 6. 보안 요구사항. 블록체인 기반의 STO 플랫폼을 위한 SW 보안 요구사항. 이상의 최소 6개의 요구 조건을 만족하여야 블록체인 기반의 STO 플랫폼의 도입 모델을 산출 가능. 이응. STO 플랫폼 도입 모델의 구축 방향. STO 플랫폼을 통하여 신뢰 있고 안정적인 선박 금융 STO 거래 모델 제시. 각 이해관계자가 블록체인을 통한 신뢰 있고 공정한 STO 거래 가능.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하여 향후 STO 참여기관 연계 및 확장이 용이한 서비스 제공. 선박 금융에서 확장되어 다양한 참여기관이 노드로 추가되는 안정적인 네트워크 구조 설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월렛 지갑을 활용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와 해킹 방지. 보안성 향상. 블록체인에 접근 가능한 디지털 월렛을 통해 다양한 디지털 자산 관리. 블록체인을 활용한 조선해양 융복합 금융 지원 모델에 맞는 확장성 있는 모델 설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STO 거래 모델을 통해 해양조선 전체 금융 지원으로 확장이 가능한 유연한 시스템 설계. 3. STO 기반 선박 금융 생태계 활성화 방안. 선박 금융 STO 활성화 전략. 인지도 창출 및 초기 확산 전략. 사모 설립보다는 공모 설립을 우대함으로써 선박 투자 관심 증대. 초기 성공 사례 개발을 위해 기관 투자가 참여 적극 유도. 민간 투자자의 단기 투자 성향 극복을 위한 유동성 강화와 혜택 부여. 장기 전용 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 상품을 통해 선박 투자의 상대적 안정성. 집중 홍보. 선박 펀드의 운용 대상을 선박에서 넓혀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화를 통한 리스크 분산. 선박뿐만 아니라 관련 설비, 해운 인프라 등까지 포함시켜 리스크를 분산. 복수 선박에 투자하는 주식으로 확장한 합성 펀드 개념으로 개별 선박 펀드 리스크를 분산. 운임 수익에 대한 배당 주기 단축으로 환금성 확보와 선박 이용 시 회원 할인 혜택. 글로벌 자금 유치 경쟁 극복을 위한 국내 저변 확대. 국제적인 거래 시장 및 해상 보험의 발달 등 부동산 투자보다 안정적인 요소. 홍보. 선박 금융 강국 독일의 세제 혜택 이상의 인센티브 부여. STO 거래 플랫폼 노드 운영 체계. STO 거래 관련 서비스 사업자들이 각 블록체인 노드를 설치 및 운용하여 관리. 블록체인 기반 STO 기반 증권 인프라망 구축 및 설계. 참가 기관의 분산 원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가용성과 보안성이 확보된 STO 통합 게이트웨이. 이응. 선박 STO 생태계에서 블록체인 노드의 역할. 선박 STO 생태계에서는 중앙에서 독점하던 거래 데이터를 노드 참여자들이 분산하여 저장하고 관리 가능. 생태계 관계자는 블록체인 노드로 참여하여 거래 데이터를 저장하고 조회. 해양수산부 또는 금융위원회는 플랫폼에 필요한 프로토콜 제도 감독 기능 수행. 예탁결 제원은 현 제도의 특성상 유가증권 관리를 담당. 이후 블록체인에서 관리 가능. 해양진흥공사는 사업을 총괄하며 관련 주체별 역할과 책임 R&D와 정립을 통한 사업 추진 체계 구성. 크루즈 선박 토큰 증권 발행. 총 발행 코인 300억 개 토큰. 사업 주체 디오션 스마트 크루즈 주식회사. 심불 CST 크루즈 10토큰. 크루즈 토큰 1코인. 발행 단가 0.1 USD KRW 100원. 단위 0.1 CST, 10 CST. 작은 단위 0.05 CST, 0.001 CST. 최소 단위 소수점 8째 자리까지
0.00000001 CST 서버 및 주대상 개발지 1차 한국, 2차 전세계 보안 포에스피루프 어브 스테이크 지분 증명 토큰 보유 지분에 의한 합의 알고리즘 플랫폼 ERC22THERUM 리퀘스트 포 카멘트 20 추후 메인넷 전환 토큰 거래소 상장 한국 거래소 KRX 디지털 증권 시장 상장 세계 거래소의 상장 토큰 매도 매수 토큰 개발업체 블록체인 업체 토큰 발행사 판매 증권사 얼리 베커 프라이버 세일 프리세일 MAIN 세일 신탁사 자금관리 신탁 선박 소유권 등기 신탁 등기 자금 사용 계획 러크루트먼트 이슈잉 모집 발행 290억 개 토큰 290억 100원 2조 9천억 원정 96.67% 10 컨스트럭션 카스트 선박 건조비 20억 달러 2조 7천억 원정 22만 톤 이상 자율운항 선박 시스템 친환경 선박 건조 수소 암모니아 아그질리어리 퍼실러티즈 언드 퍼니처 부대시설 카지노 레스토랑 등 인테리어 집기 비품 등 8천만 달러 1천억 원정 이코시스템 액터베이션 생태계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신탁 비용 인허가 비용 8천만 달러 1천억 원정 토큰 이슈언스 피토큰 발행 판매 수수료 6억 개 토큰 6억 2.00% 파운더즈 리워드 팀 애드바이저 창립자 보상 4억 개 토큰 4억 1.33% 투자 위험 크루즈 선박 운항 수익금 및 부대시설 영업 수익금으로 배당금을 지급한다. 크루즈 선박 운항 수익금 및 부대시설 영업 수익이 없을 시 손실을 볼 수 있다. 크루즈 선박 수명이 다하여 운항을 할 수 없을 시 중고 선박을 매각하여 청산 절차로 투자금 손실을 볼 수 있다. 라는 사항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크루즈 선박 토큰 CST 제네시스 초기 구매자 혜택 1. CST 제네시스 초기 구매자는 구매량에 비례하여 선실 무료 이용 및 부대시설 할인 혜택 VIP 회원권 NFT난 펀지벌 토큰 발급 이 발급받은 NFT를 대체 불가 토큰 시장 오펀시 등에서 거래 매도 매수할 수 있다. 3. CST 보유자는 22만 톤급 초호화 크루즈 운항 수익금과 부대시설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CST 보유량에 비례하여 분기별 배당금을 지급받는다. 4. 부대시설 VIP 회원 할인 혜택 다이닝 레스토랑 뷔페 전문 식당가 생선 일식 중식 피자 카페 스타벅스 슈가비치 엘로코 후레쉬 트렐리스 바유리돔 더그로브 베이스캠프 바 앤드 라운지 스쿠너 바피아 노연주와 음악 라이징 타이드 바 다이아몬드 클럽 빈티지 와인 바 볼레로스 라틴 비트 클럽 삼페인 바 재즈 온사바 엔터테인먼트 카지노 면세점 쇼핑 먹자거리 레갈리아 부티크 명품 시계 나이트클럽 온에어 클럽 가라오케 3D 영화 뮤지컬 댄스 라이브 공연장 스파 피트니스 스포츠 사우나 실내 수영장 짚라인 짜릿한 스릴 암벽 등반 아이스 링크 스케이팅 쇼 인공 파도 타기 메인 수영장 비치폴 스포츠폴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 이매지네이션 스튜디오 어린이 과학실험실 어드벤처 오션 극장 어린이 장기자랑 청소년 전용 디스코 클럽 오락실 컨퍼런스 센터 빔 프로젝트 오디오 시스템 세미나실 미팅실 일반 병원 성형외과 한방병원 5. CST는 한국 거래소 KRX 디지털 증권 시장에서 토큰을 거래 매도 매수할 수 있다. 6. CST는 크루즈 내 부대시설 전 매장에서 결제가 가능하며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7. DFI 디센트럴라이즈드 퍼낸스 탈중앙 금융 스테이킹으로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8. 향후 파생상품 프로그램 개발로 많은 수익금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9. 자격을 갖춘 회원 우선 직원 채용 10. CST 보유자는 크루즈 내 부대시설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랜덤으로 공연장 등에서 우대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자율주행 자동차 소형에서 대형, 스포츠카 등 보유, 기양지에서 승선자들을 위한 카세어링 공유경제, 블록체인에 의한 토큰 CST를 사용하여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 각국의 유명 명승지 등 드라이브 및 업무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디오션 크루즈 스마트호 특징 1. 자율운항 선박 시스템 신기술 도입, 선장과 선원 없이 알고리즘으로 크루즈 운항 2. 일반적인 직원들은 로봇으로 대체될 것이다. 3. 친환경 선박 건조 연료는 전기, 수소, 암모니아 등 동력으로 크루즈 운항 4.
DAO 디센트럴라이즈드 오타너머스 ORAGNIGATION 탈중앙화 자율조직 관리자를 두지 않으며 네트워크 PEP가 프로토콜 규칙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한다. 5. 크루즈 운항회사 전체 운영은 크루즈 관련 국내외에서 10년 이상 경험을 갖춘 전문인 초빙, 전문 경영인 시스템으로 운영될 것이다. 6. 블록체인 파스 보안에 의한 스마트 컨트랙트, 알고리즘으로 신뢰성 확보. 7. 블록체인 30부기에 의한 실시간 재무제표 확인 가능, 투명성 확보. 8. 휴대폰으로 QR 앱 스캔 후 지문 인식으로 CST 전송, 손쉽게 결제를 할 수 있다. 9. 세계 모든 나라로 CST 송금할 수 있을 것이다. 10. 디오션 크루즈 스마트호 건조 계획 건조 예정 기간 2025년부터 2027년까지 톤수 22만 톤 이상, 전장 365M 이상, 전폭 65M 이상, 총 승선객 5,500명, 최대 1만 명, 승무원 수 1,000명, 최대 2,000명. 총 객실수 2,702개, 최대 3,050개, 스위트 선실 150개, 최대 200개, 발코니 선실 1,752개, 최대 2,000개, 오션뷰 선실 270개, 최대 300개, 내측 선실 530개, 최대 550개, 엘리베이터 30개, 층수 20층, 전압 110V. 220V, 최고 속도 22노트, 시설 카지노, 면세점, 나이트클럽, 영화관, 콘서트홀, 병원, 각종 레스토랑 앤드바, 테크 20개, 수영장 6개, 가판의 워터슬라이드 6개, 라운지 40개 등 엔진 동력 수소, 암모니아 추진선 자율 운항 시스템 선장 및 선원 없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한 완전 자율 운항 건조 가격 및 부대 시설 포함 22억 달러 2조 9천억 원. 크루즈 건조업체 이탈리아 핀칸티에리, 핀란드 투르크 마이어, 베르프트 마이어, WERFT. 국내 업체 중에서 선정 크루즈 선박 등록 국가. 편의 지적제도 플래그 어브 컨비니언스 바하마, 파나마 등 소유권 등기 자산 신탁사 신탁 등기. 11.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스마트 바닷물 식용수로 전환, 물관리 시스템, 육지 통신 시설, 전기 그리드, 태양광, 풍력, 해수온천 수개발, 사계절 워터파크, 물놀이 시설, 스마트 상하수도 정화조 및 종말 처리 시설, 스마트 팜 특수 재배하우스, 스마트 쓰레기 자동 처리, 최신 기계 첨단 시설 자동화 시스템. 12. 바다방송국, 유튜브, 신문 잡지 제작, K-팝, 유명 가수 콘서트, 크루즈 여행을 즐기면서 매년 남녀 트롯 경연대회 선발전속 출연. 13. 크루즈 승선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솔로 프로그램, 미팅 등 100일가지 프로그램 및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액티브한 생활로 생애 활력이 넘치는 초호화 유람선 크루즈, 다시 타고 싶은 크루즈로 운영될 것이다. 디오션 크루즈 스마트호 선실 종류 스위트 선실 34.372부터 193.962, 발코니 10.032, 최대 인원 4인부터 8인, 150선실 최대 200선실, 발코니 선실 18.952부터 26.50인, 발코니 4.48인, 최대 인원 4인부터 6인, 1752선실. 최대 2000선실, 오션 뷰선실 14.862부터 24.002, 발코니 4.082, 최대 인원 4인 270선실. 최대 300선실, 인사이드 선실 14.49부터 17.40이, 창문 없음, 최대 인원 2인부터 4인 530선실, 최대 550선실. 스위트 선실 호실당 18억 원 150선실 2,700억 원 호실당 18억 원 30명. 6천만 원 30명 150선실 4,500명 개인당 6천만 원 30명 년 10일 스위트 선실 무료 이용. 발코니 선실 호실당 12억 원 1,752선실 2조 1,024억 원, 호실당 12억 원 30명 4천만 원 30명 1,752선실 5만 2,560명. 개인당 4천만 원 30명 년 10일 발코니 선실 무료 이용. 오션 뷰 선실 호실당 7억 8천만 원 270선실 2,106억 원 호실당 7억 8천만 원 30명 2,600만 원 30명 270선실 8,100명 개인당 2,600만 30명 년 10일 오션 뷰 선실 무료 이용. 인사이드 선실 호실당 6억 원 530선실 3,180억 원 호실당 6억 원 30명. 2천만 원 30명 530선실 1만 5,900명 개인당 2천만 원 30명 년 10일 인사이드 선실 무료 이용. 전체 선실 2,702선실, 전체 회원 8만 1,060명,
토큰 판매 총 금액 2조 9,010억 원, 선실 무료 이용 및 부대시설 할인 혜택, NFT 회원권 발급, NFT 시장 오픈 시에서 거래 투자 원리금, 회수 크루즈 평균 수명, 38년 개보수 연장 운항, 중고 크루즈 매각, 새 크루즈 건조 운항, 디오션 크루즈 스마트호 운항 예정 코스 1. 아시아 코스 10박 11일 1월에서 3월 모항지 인천에서 출발, 인천, 상해, 홍콩,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타이페이, 일본, 부산, 인천. 서부 지중해 코스 10박 12일 4월에서 6월, 인천, 부산에서 출발 플라이 앤드 크루즈 여행, 밀라노 이탈리아 사보나 탁발 수도사 마르세유 프랑스 바르셀로나 스페인 팔마데 마요르카 스페인 팔레르모 이탈리아 치비타베키아 이탈리아 니스 프랑스 모나코 제노바 이탈리아 밀라노 3. 북유럽 크루즈 코스 10박 12일 7월에서 8월 인천 부산에서 출발 플라이 앤드 크루즈 여행 오슬로 노르웨이 베를린 독일 탈린 에스토니아 상트페테부르크 러시아 헬싱키 핀란드 스톡홀름 스웨덴 코펜하겐 덴마크 오슬로 4. 알래스카 코스 10박 12일 9월에서 10월 인천 부산에서 출발 플라이 앤드 크루즈 여행 샌프란시스코 미국 주노 알래스카 스케그웨이 알래스카 캐치칸 캐나다 밴쿠버 캐나다 빅토리아 캐나다 시애틀 미국 샌프란시스코 5. 카리브해 코스 10박 12일 11월에서 12월 인천 부산에서 출발 플라이 앤드 크루즈 여행 포트로더테일 플로리다 키웨스트 플로리다 푸에르토코스타마야 멕시코 코주멜 멕시코 조지타운 그랜드 케이먼 자메이카 아이티 누에비타스 쿠바 바하마 포트로더데일 부대시설 다이링 윈제머 마켓플레이스 15층 윈제머 카페는 뷔페 스타일 레스토랑으로 아침, 점심, 저녁 모두 이용이 가능. 아침에는 다양한 베이커리, 시리얼, 우유 주스, 햄 오믈렛, 소시지, 샐러드와 과일 등이 준비되어 있으며 점심과 저녁에는 서양식과 동양식이 함께 어우러진 인터내셔널 뷔페를 즐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메인 정찬 다이닝 룸 3, 4, 5층 정찬 다이닝 룸은 총 3개 층에 걸쳐 자리하고 있으며 가운데 열린 공간을 중심으로 각 층별로 특색 있는 색상의 의자로 인테리어되어 멋스러움을 더할 것입니다. 정찬 식당에서는 점심과 저녁 식사가 풀코스 에피타이저, 스프, 샐러드, 메인 식사, 디저트로 제공될 것입니다. 푸푸드 시푸드 15층 생선 요리에서 싱싱한 굴, 클램 차우더와 현지에서 잡아 올린 해산물이 어우러진 싱싱한 요리가 제공될 것입니다. 이즈미 8층 이즈미는 스시, 롤, 사시미, 이시야키 돌판에 구운 요리 등 일식을 전문으로 하는 레스토랑, 별도의 예약이 필요. 소렌토 피자 5층 오븐에서 방금 꺼낸 뉴욕 스타일 피자, 클래식 치즈 피자, 페퍼로니 피자는 물론 하와이안 초리조, 피자 프로렌티나까지 다양한 피자가 여러분을 기다릴 것입니다. 파크 카페 8층 파크 카페에서는 간단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맞춤 샐러드, 파니니 바로 준비해서 신선한 샌드위치를 제공될 것입니다. 하와이안 초리조 피자, 프로렌티나까지 다양한 피자가 여러분을 기다릴 것입니다. 특히 파크 카페의 시그니처 샌드위치인 KUMMELWCK 로스트 비프 샌드위치, 지오바니 이탈리안 키친 앤드 바 6층 캐주얼 이탈리안 트라토리아인 지오바니의 테이블은 허브 포카치아, 파스타, 스튜 등 소박한 이탈리아 가정식을 감각적인 솜씨로 선보일 것입니다. 별도의 예약이 필요. 찹스 그릴 6층 찹스 그릴 은그릴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스페셜티 레스토랑 보다 격조 높은 저녁 정찬을 즐기실 수 있으면 사전 예약이 필요. 스타벅스 5층 스마트호 크루즈에 스타벅스가 입점 계획 최상급 원두와 스타벅스 고유의 로스팅 기술로 한국인을 사로잡은 매력적인 커피를 이제 바디 위에서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슈가비치 7층 220종류 이상의 캔디와 새로운 아이스크림이 가득한 이곳은 스마트호에서 가장 달콤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엘로꼬 후레쉬 15층 엘로꼬 후레쉬는 최고로 맛있는 멕시코 음식을 제공. 멕시코의 대표 칠리 소스와 살사 소스, 소고기 브리또 등 멕시코에서 넘어온 맛의 축제, 신선한 재료를 활용한 다양한 멕시칸 스타일의 음식을 맛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코스탈 키친 16층, 17층,
그랜드 스위트 이상의 고객 또는 피나클 회원분들만 이용하실 수 있는 레스토랑 캘리포니아의 쿨한 감성과 지중해의 영감을 얻은 다양한 음식들을 맛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쿠아 마켓 15층 스마트호 클래스에서 선보이는 아쿠아돔 마켓은 페타 지중해의 신선한 피타와 그릇부터 브로콜리를 곁들인 한우까지 5개의 푸드 스탠드에서 세계 각국의 맛 투어를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더 그로브 19층 스위트 객실 투숙객만을 위한 더 그로브는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지중해식 전체 요리와 고급 다이닝을 선보일 것입니다. 베이스 캠프 16층 치즈 소스를 곁들인 부드러운 프레첼과 바삭바삭한 새우 바번과 다양한 무료 간식이 제공될 것입니다. 16. 서프사이드 이터리 7층 아침, 점심, 저녁을 제공하는 7층 선리에 위치한 무료 캐주얼 뷔페. 17. 펄 카페 6층 로얄 프라머네이드에 있는 펄 카페는 24시간 운영되며 커피, 스낵, 페스트리, 샌드위치를 제공될 것입니다. 18. 엠파이어 서퍼 클럽 8층 오래된 뉴욕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스마트호 클래스의 새로운 레스토랑으로 캐비어부터 와규까지 미국 요리의 8가지 코스 메뉴로 호화로운 저녁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19. 셀러브레이션 테이블 15층 총 12석 소규모의 프라이빗 레스토랑으로 VIP 서비스를 제공, 아쿠아돔의 광활한 오션뷰와 함께 미국, 이탈리아, 아시아 및 해산물 메뉴를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 앤드 라운지, 스윈 앤드 토닉 16층 스마트호 크루즈에서 선보이는 스윈 업과 수영을 하며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라임 앤드 코코넛 15층, 16층, 17층 DJ 라이브 뮤직과 함께 수영장 근처에 위치한 라임앤드 코코넛에서는 시그니처 메뉴인 라임앤드 코코넛을 비롯한 다양한 칵테일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플레이메이커스 스포츠바 앤드 아케이드 6층 30개의 대형 스크린을 통해 전 세계의 다양한 스포츠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플레이메이커스 스포츠 바앤드 아케이드는 누구든 가장 좋은 자리에서 좋아하는 팀의 경기를 응원할 수 있는 에너지 넘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다이아몬드 클럽 6층 크라운 앤앵커 다이아몬드 등급 이상의 회원분을 위한 라운지, 매일 아침에는 유럽식 아침 식사를, 저녁에는 무료 칵테일과 안주류를 제공될 것입니다. 볼레로스 6층 라틴 비트에 맞춰 몸을 흔들어 보세요. 볼레로는 여러분을 라틴 클럽으로 초대할 것입니다. 모히토와 카이프리나를 마시며 신나는 라틴 음악에 맞춰 댄스 플로어에서 춤을 추다 보면 남미의 클럽에 와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질 것입니다. 스쿠너바 6층 스쿠너바는 해양을 테마로 디자인되어 스마트호 크루즈를 대표하는 바바로 많은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저녁에는 피아노 연주자의 음악을 감상하거나 노래를 따라 부르고 신청곡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트렐리스바 8층 유리돔 캐노피 아래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며 센트럴 파크 근처에 있어 산책 후 휴식을 취하기에 좋은 바가 될 것입니다. 칸티나 프레스카 15층 엘로꼬 안에 있는 타코, 브리또, 퀘사디아 등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멕시칸 칵테일 바가 될 것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아쿠아돔 15층 스마트호 최상단에 위치한 아쿠아돔은 스마트호의 시그니처 공간, 밤과 낮의 분위기가 완벽하게 바뀌며 새로움을 선사. 낮에는 고요한 오아시스에서 음료와 칵테일을 즐기면서 천장에서 떨어지는 거대한 폭포와 아름다운 오션뷰를 감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밤이 되면 레스토랑, 바, 그리고 아쿠아 시어터로 변할 것입니다. 디오션 스마트호에서 가장 유명한 공연, 아쿠아 시어터의 아쿠아 쇼가 펼쳐질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공연장은 목적에 따라 변형하는 수영장, 4개의 로봇팔 최첨단 프로젝션 등을 통해 예술성과 첨단 기술을 새로운 차원으로 선보일 것입니다. 앱솔루트 제로 4층, 5층 디오션 크루즈쉽 중 가장 큰 아이스 링크가 스마트호에 도입될 것입니다. 올림픽 수준의 아이스 스케이팅 선수가 선보이는 수준급 기술과 최신의 그리고 최첨단 기술이 만나 환상적인 아이스쇼 엔터테인먼트를 실현할 것입니다. 앱솔루트 제로는 원형의 극장으로 모든 좌석이 최고의 관람 장소가 될 것입니다. 센트럴 파크 8층 스마트호에서는 여태껏 보지 못했던 1만 3천 그루의 열대 식물이 심어져 있는 가장 큰 센트럴 파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공원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착각이 드는 센트럴 파크 주변에는 다양한 식사를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이 즐비해 있으며 재미와 즐거움이 넘치는 공간으로 저녁에는 거리에서 각종 공연이 열릴 것입니다.
서프사이드 7층 온 가족을 위한 특별한 공간, 특히 6세 이하 어린이 동반 가족이라면 이곳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린이 맞춤 워터파크 스플래셔 베이, 유아 전용 워터파크 베이비 베이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어른들은 오션뷰가 펼쳐진 수영장, 워터스 엣지 풀에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며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로얄 시어터 3층, 4층, 5층 저녁 식사를 전후해서 대극장에서 공연되는 웨스트엔드 스타일의 공연은 저녁 시간에 또 다른 즐거움. 대극장은 3, 4, 5층에 걸쳐서 위치해 있으며 특히 브로드웨이 팀이 직접 공연하는 뮤지컬 공연을 관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스마트 호크루즈 소속 댄서와 싱어들이 라이브로 펼쳐 보이는 놀라운 공연은 유명한 뮤지컬을 옴니버스 형태로 구성하고 있어 명곡, 명장면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3D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으로 대변신하기도 할 것입니다. 스포트라이트 가라오케 5층 쇼를 관람만 하는 게 지쳤다면 원하는 곡을 무대에서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장소, 메인 스테이지에서 전문 MC와 함께 쇼를 진행하거나 개인룸에서 여러분의 쇼를 열 수 있으며, 개인룸 이용 시 사전 예약이 필요하며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스케이프룸 6층 도전을 원한다면 이스케이프룸을 놓치지 마세요. 제한된 시간 안에 탈출해야 하는 방 탈출 게임으로 협동하고 함께 목표를 이루어가는 가운데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스릴 아일랜드 20층 스마트호 클래스의 스릴 아일랜드는 바다 위 가장 큰 워터파크입니다. 6개의 스릴 넘치는 워터 슬라이드가 여러분을 기다릴 것입니다. 프레셔 드라프 66도 경사의 자유, 낙하 슬라이드 프라이터닝 볼트 약 14m, 바다에서 가장 높은 슬라이드 스톰 서지 앤드 허러케인 헌터 최대 4명까지 탑승 가능한 큐브 슬라이드 스톰 체이서즈 매트 레이싱 슬라이드, 카지노 로얄 4층 라스베가스의 카지노 몬테카를로의 카지노에 있는 듯한 느낌을 스마트호 크루즈에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수준의 게임이 있으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을 위한 선상 교육도 준비될 것이며, 항해 동안 카지노 로얄은 오픈되어 있으며 4층에 위치해 있을 것입니다. 스파 피트니스 스포츠 하이드어웨이 풀 15층 바다에서 약 41m 위에 위치한 이 공간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오션뷰와 오직 크루즈에서만 만날 수 있는 경치를 동시에 제공될 것입니다. 해상 위 선보이는 인피니티 풀은 스마트호 중앙에 위치해 있으며 월풀, 다양한 선베드, 칵테일을 즐길 수 있는 바로 둘러싸여 있을 것입니다. 로얄 베이 풀 앤드 더 코브 풀 15층 4만 갤런의 물이 차 있는 바다에서 가장 큰 풀장입니다. 물에서 쉴 수 있는 라운지 공간이 있으며 월풀을 이용하신다면 높은 곳에서 스마트호를 전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처에는 라임 앤 코코넛 바가 있어 수영장에 몸을 담그고 칵테일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클라우드 17, 17층 최상층에 위치한 클라우드 17은 성인 전용 풀장으로 바다를 내려다 볼 수 있으며 만 16세 이상만 입장 가능할 것입니다. 워터스 엣지풀 7층 바다와의 경계가 허물어져 보이게 만든 인피니티 풀에서 긴장을 놓아보세요. 바로 옆에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스플래시어 웨이 베이가 있어 가족 단위로 온 승객들에게는 최적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크라운스 엣지 16층 보기만 해도 짜릿한 새로운 시설, 크라운스 엣지는 스릴 아일랜드에 위치한 공간 망망대해 바다 위 약 47m의 높이에서 스카이워크, 로프 코스, 스릴 라이딩 체험으로 스릴의 절정을 선사할 것입니다. 암벽 등반 어드레널런 피크 16층 암벽 등반은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시면 그 짜릿함을 알 수 없습니다. 생각만큼 쉽지는 않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면서 조망하는 바다와 태양은 더욱 강한 인상으로 남을 것입니다. 초보자라도 전문 강사의 안내에 따라 쉽게 암벽 등반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인공 파도 타기 플로 라이더 16층 그 누구도 선상에서 즐기는 파도 타기의 짜릿함에 대한 상상을 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인공 파도 타기 시설 플로 라이더로 빠르게 검푸른 바다를 가로지르는 크루즈에서 여러분은 또 다른 파도를 즐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플로 라이더는 길이 12m, 넓이 9.7m로 1분당 무려 11만 3,556리터의 물이 파도와 물살을 만들어냅니다. 직접 파도 타기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능숙하게 또는 다소 불안한 모습으로 파도를 즐기는 이들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짧게 느껴질 것입니다.
스포츠코트 17층 농구, 배구 등 풀코트의 다용도 야외 경기장으로 자유롭게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니어처 골프코스 16층 미니 골프코스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퍼팅 연습을 하는 재미를 선사할 것입니다. 일행과 함께 재미삼아 와인 내기 게임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이탈리티 애쉬 피트니스 센터 5층, 6층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는 피트니스 센터에서 진정한 웰빙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피트니스 센터는 무료 강좌인 스트레칭, 에어로빅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유료 강좌로 요가, 필라테스, 스트레칭, 사이클링 등에 개설되어질 것입니다. 바이탈리티 애쉬 스파 12층, 14층 세계적인 미용 서비스로 명성이 높은 엘레미스의 스파 프로그램 유료은 마사지와 아로마 테라피, 네일 케어, 사우나 등 다양한 미용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마사지 프로그램도 준비될 것이다. 최대 300명까지 수용 가능한 컨퍼런스 센터는 빔 프로젝터와 스피커 등을 갖추고 있어 각종 미팅 및 세미나를 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오디오, 비디오 시설, 빔 프로젝트, 스크린, 스피커 이용 가능. 우수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크루즈의 어린이 프로그램인 어드벤처 오션은 전문적인 교육 과정을 거친 승무원에 의해 진행될 것이며 유아 6개월에서 36개월부터 어린 22세까지 연령대별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세계 각국에서 온 어린이들과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 과학실험실 애드벤처 사이언스 래브 6층 어린이 과학자들을 위한 하이터치 하이테크 실험실, 베이킹 파우더로 만들어보는 화산 등 다채롭고 흥미로운 주제들로 직접 실험에 참여하며 과학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질 것입니다. 어드벤처 오션 극장 6층, 바다 위 아이들을 위한 극장이 생길 것이며 발성,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등 무대 예술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배워보는 프로그램이 진행될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내용들로 가족들에게 장기 자랑을 할 수 있는 무대 역할도 할 것입니다. 얼티밋 패밀리 타운하우스, 위치 8F, 크기 선실 164.602, 뒷뜰 23.22, 1층 발코니 38.082, 2층 발코니 8.362, 70.86평 인원 최대 8인, 침대 2인용 킹사이즈 침대 2개, 2인 소파베드, 욕실 1층 샤워기가 있는 욕실, 2층 욕조 샤워기, 2개의 세면대가 있는 욕실, 선실 특징, 단독 월풀과 6인용 식탁이 있는 메인층 발코니, 서프사이드가 보이는 발코니, 미끄럼틀, 영화관, 패티오, 침실이 있는 총 3개층의 패밀리 스위트 선실, 스위트 등급 STAR. 로얄 로프트 스위트 RL, 위치 17F, 크기 선실 193.962, 발코니 65.492, 78.48평, 인원 최대 6인, 침대 2인용 킹사이즈, 침대 2개, 2인 소파베드, 욕실 1층, 샤워기가 있는 욕실, 2층 욕조, 샤워기, 2개의 세면대가 있는 욕실, 선실 특징, 단독 월풀과 식탁, 싱크대가 있는 파노라믹 오션뷰. 발코니, 피아와 카우치, 소파가 있는 리빙룸, 미니바가 있는 2층 라운지, 침실이 있는 복층의 스위트 선실, 스위트 등급 STAR. 인피니티 오션뷰 발코니 I1. 위치 9F, 10F, 11F. 크기 선실 18.62, 발코니 4.62. 인원 최대 4인. 침대 2인용 침대, 1인용 소파베드 3인실 이용시 또는 2인용 소파베드 4인실 이용시. 욕실 벤치 샤워 부스가 있는 욕실 1개. 선실 특징 인피니티 발코니가 있으며 침대와 소파가 있는 선실. 오션뷰 개런티 와이어. 위치 개런티. 크기 14.862. 인원 최대 4인. 침대 2인용 침대, 1인용 소파베드 3인실 이용시 또는 2인용 소파베드 4인실 이용시. 욕실 샤워 부스가 있는 욕실 1개. 선실 특징 열리지 않는 창문이 있으며 침대와 소파가 있는 선실. 플러스 내측 QE. 위치 7F, 8F, 9F, 10F, 11F. 크기 선실 16.532. 인원 최대 2인. 침대 2인용 침대. 욕실 샤워부스가 있는 욕실 1개. 선실 특징 창문이 없는 선실로 별도의 옷장과 화장대, 오토만 체어가 있는 선실. 지금까지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